안녕하세요. 국어역 강사 송영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6강이고 적층식 문제풀이법인데요. 지난 시간까지는 문제 접근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.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,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풀이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은, 자, 이번 시간부터는 그 계획과 이제 독해를 바탕으로 이 전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적층식 문제풀이입니다. 적층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똑딱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필요한 내용들을 쌓아가면서 최종적으로 답을 뽑아낸다라는 것이죠. 중간에 이제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,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세운 풀이 계획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. 자,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자, 이제는 문제 읽기를 하는데, 자, 문제 읽기의 목적은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풀이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. 풀이 방향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게 뭐냐를 잡아야 되고, 그것은 안다 모른다의 틀을 활용하면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윗글에 전개 방식이라고 나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윗글에서 전개 방식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. 자, 독서에서의 전개 방식은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가볍게 생각을 해두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해당하는 것을 지우는 식으로 풀면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. 독서에서는 내용이 어렵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볼게요. 기억의 전제라고 나오죠. 여러분 기억의 위치를 가서 찾아봐 주면 됩니다. 기억을 몰라서 확인할 수가 없고, 뭐 전제든 뭐든 기억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전개할 수가 없고, 기억을 알게 됐을 때 이 문제를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. 굉장히 풀이 계획이 단순한 문제다. 자, 19번은 좀 다릅니다. 18번의 기억은 지문의 표시였는데 19번의 A, B는 지문의 표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힌트가 될 수가 없죠. 자, 그러면 보기를 뚫어볼까 생각을 하는데 보기를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사례처럼 보인다.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과의 연결고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글을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의 사례인지, 이 중에서 뭐가 포인트인지를 분명하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뭐 적층의 형태로 이제 풀게 됩니다. 글이 어려운 부분에서 내용이 이해가 그러니까 너무 꽉 차서 머리가 더 끌고 가기가 어려운 부분에서 돌아와서 해당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정보를 좀 줄여 나가는 건데, 자, 여기서는 더 좋은 힌트가 있다. 사례 문제에서 이런 힌트가 자주 나옵니다. 선택지죠, 선택지. 자, 우리가 풀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발문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, 방금처럼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가 또 힌트가 좋은 경우가 있고, 선택지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전 본 문제는 발문에 힌트가 없었고 보기에도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를 생각을 해본 건데, 선택지를 봤더니 대응설, 정합설, 뭐 실용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죠.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조다. 이 글은 저 설들에 대해서 병렬적인 구성이 될 것이고, 그럼 병렬적 구성 문제 푸는 법은 뻔하죠.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설이 끝날 때마다 돌아오면 된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설 얘네들만 봐줘도 쉽게 정리가 되죠. 중요한 것은 발문 힌트 없을 때 보기를 봤는데 보기도 사례 문제라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